안녕하세요. 정치유감입니다. 오늘은 여론조사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마사지된 여론조사가 깜깜이 기간 전까지 쏟아져 나올 것이기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사람마다 달라서 그 부분은 넘어가고요. 물론 모든 여론조사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다 조작이야 뭘 그걸 신경 쓰면서 보고 있냐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수치에 몰입하는 건 시간 낭비예요.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투표일까지 경계해야 하는 건 있습니다. 자, 이 조선일보의 헤드라인을 한번 보시죠. 이대로면 득표율 60% 가능성, 절대 권력 향해 가는 이재명 최다 득표수, 득표율, 격차, 트리플 크라운 바라봐, 범민주당 190석은 거대 입법 권력, 견제 세력은 안 보여.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물론 조선일보가 의도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겁주는 거죠. 야, 저 이재명이 이렇게 압승하게 그냥 둘 거야? 겁나지 않아? 이렇게 메시지를 주면서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목적인 거죠. 누구나 다 아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을 일컫는 마케팅 용어도 있어요. 공포 마케팅. 대표적으로 샤워기에 끼우는 필터. 사실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 최고의 공용수도 품질이어서 수돗물 그냥 써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제품을 파는 업체들은 소비자들에게 엄청난 공포를 주죠. 필터 하루 썼더니 누래졌더라. 서울에 깔린 상수도관, 30년 넘은 상수도관들 비주얼적으로 공포스럽게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사게끔 만드는 거죠. 결국에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는 게 목적입니다. 반면에 저런 방식은 꼭 의도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예측하는 게 힘듭니다. 어떤 식으로? 지금 이대로 가면 20% 이상 차이 날 거래. 이러면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앞서 결집의 효과도 있을 수 있겠지만 무력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 판은 접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해도 안 될 것 같은 거야. 지지자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믹스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게 오늘 여론조사인데 이재명 46%, 김문수 41%, 오차범인의 접전, 이준석 10% 이런 식으로 지지층에게 겁을 줘서 결집시키는 방식과 야 조금만 하면 되겠는데 이런 전투력을 불러일으키는 방식을 적절하게 섞어서 구사하는 거예요. 단 이런 방식은 유리한 입장에서 할 필요가 없죠. 묵묵히 짜여진 플랜대로 가면 됩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나도 불리하기 때문에 이런 전략 저런 전략 다 써보는 거예요. 근데 굳이 유리한 입장에서는 지지율을 억지로 뻥튀기 할 이유도 그렇게 지지율을 억지로 깎아서 팽팽한 것처럼 보이게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 말이 나오는 게 뭐냐면 압승을 예상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너무나도 유명하고 너무나도 영향력이 큰 분들이에요. 찾아보면 금방 나옵니다. 55%는 따놓은 당상 60%까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자, 앞에서 지지층 결집을 위한 공포 마케팅의 단점으로 지지자들의 무력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대표적으로 17대 대선입니다. 이명박이 그야말로 대세였거든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역대 최다 표차 당선에다가 역대 최소 투표율이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정동영 후보 26% 득표, 이명박과는 무려 520만 표 차이였습니다. 게다가 결과가 일찍 정해져 버린 선거라 투표율도 낮았던 것이고요. 물론 이해창이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15%가 넘는 득표를 하긴 했지만 정동영 후보 찍을 사람이 이해창으로 넘어갔다고 생각하긴 힘들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죠. 그리고 그렇게 압승이 예상되었던 이명박의 득표율은 48.76%였습니다. 이게 높은 건가 싶은 수치죠. 우리나라 역대 최고 득표율은 박근혜의 52.55%밖에 되지 않습니다. 반인 반신의 여식 공주님 정도 돼야 51.55%를 찍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온 기사들 보시면 박근혜 51.55%를 넘는 것은 뭐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습니다. 친보수 성향의 매체들이 그런 기사를 쓰면 뭐 어쩌겠어요. 쓰라고 하지. 그런 거 하는 게 언론인데. 그런데 이런 긍정적인 수치의 소스가 민주진영발 수치라는 게 문제입니다. 제가 문제도 아닌 걸 문제라고 트집 잡아서 억측하는 게 아니라 어제 박찬대 총괄선대위원장이 긴급 공지를 내렸습니다. 내용이 뭘까요? 연설, 인터뷰, 방송 등에서 예상 득표율 언급을 금지합니다. 선거 결과에 대해 낙승, 압승 등 발언을 금지합니다. 실현하지 않도록 언행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가 얼마 전에 지금은 전쟁으로 치면
백병전 상태다. 한 표 한 표 누가 가서 찍느냐로 결판 난다. 워딩은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그런데 왜들 그러시는 겁니까? 저도 물론 가족들한테는 좋게 말하죠. 그런데 영향력 있으신 분들은 좀 자제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예방주사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물론 압승이 예상된다는 얘기를 하면 내가 투표를 안 하면 압승이 안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꼭 투표해야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내가 안 가도 이기겠지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이거는 예측 불가능이라니까요. 유리한 쪽에서 굳이 도박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도 안 되는 집안에서 이것저것 다 하는 거지. 무조건 이기자, 크게 이기면 좋고,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너무 깊게 생각하실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당연하니까. 그죠? 그리고 물론 조선일보가 저런 헤드라인을 뽑는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제 추정인데, 아니 너희 선거 전에 55% 60% 얘기하더니 50% 초반 찍었네? 너희 압승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보이지? 반성해야 할 필요도 있지 않겠니? 이런 프레임을 잡기 위한 빌드업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다만 이건 제가 너무 간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여론조사 수치를 이용한 밀당, 겁주고 우쭈쭈 해주는 방식이 계속 될 거다. 그런데 사실 향후의 대선 관련 이벤트 중에서 제가 그나마 가장 꿀잼 포인트로 기대하고 있는 게 단일화예요. 우리가 앞에서 단일화 예고편 봤잖아요. 꿀잼이었잖아. 재미는 보장입니다. 그거 말고는 변수가 아예 없거든요. 근데 이제 단일화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조건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초등학생도 아는 덧셈 뺄셈? 2등하고 3등 합쳐서 1등이랑 비슷해야 그래도 단일화를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윤석열이 안철수 지지율 12% 먹고 0.73%로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일단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오늘 여론조사꽃 지지율을 따져봐도 김문수, 이준석 합쳐도 44.1%예요. 반면에 이재명 52.1%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 현 상황은 단일화를 논하기에도 그냥 애매한 겁니다. 게다가 이건 순전히 이준석, 김문수 덧셈만 한 거예요. 서로의 지지자들이 단일화했을 때 100% 상대방으로 간다. 이런 전제로 한 계산입니다. 물론 이런 상황도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사실 단일화의 키는 이준석이 쥐고 있잖아요. 걔가 하느냐 마느냐 마음만 먹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지금 이준석은 진퇴양난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왜냐? 그 이준석 지지하는 한 줌단 보고 완주하면 걔네들한테 인정받겠죠. 내 선택이 옳았어. 저런 국힘 구태들하고 끝내 합치지 않아서 계속 지지해야지 할 테고, 이준석은 이게 좋거든. 아무리 한 줌이라고 해도 자기를 빨아주는 그 느낌이 좋아서 포기할 수가 없어. 이준석이 언제 이런 호사를 누려보겠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한 줌이라는 거. 반면에 어쨌든 대다수는 국힘 지지자거든. 상황이 어그러지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집은 반드시 범인을 찾아서 뒤집어 씌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이 너무 누추해지거든. 그래서 만약에 이준석이 완주를 하고 김문수가 패배를 하면 유승민, 잠깐 한동훈, 이준석 이렇게 배신자, 범인 프레임이 평생 씌워지는 거예요. 물론 앞으로 잘해서 이런 거 다 극복하고 정치를 계속할 수도 있겠지만 거의 불가능하죠. 대선 TV토론을 말싸움 이기는 사람이 이긴 것으로 인식하는 정치인이 진정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 40 넘어서까지 저러면 못 고쳐요, 못 고쳐. 진짜 뼈를 깎는 노력을 하지 않는 한 사람 고쳐서 못 씁니다. 아니 그러면 단일화를 하면 좀 낫냐? 그것도 아니야. 준천지 애들 먼저 대가리 깨져요. 맨날 국힘 쓰레기 취급하고 우리 준석이는 다르다 이래 왔는데 김문수랑 단일화하면 자기들 갑자기 내란견 되는 거거든. 물론 그냥 단일화 해주진 않겠죠. 뭔가 입에 물려줘야 단일화 할 텐데 입에 물려준 그거 부도수표거든. 부도어음이야. 회수가 안 된다고요. 받으러 갔더니 당이 해체돼서 없을 수도 있어. 그걸 떠나서 이준석의 유일한 장점이 나이 어린 거였는데 구태들하고 야합하면 이게 자신의 유일한 정치적 자산인 나이 어린 것도 이제 없어. 이런 상황에다가 또 한 가지 이준석의 머리를 아프게 하는 게 애매한 지지율이에요. 5% 정도 되면 포기하고 그냥 적당히 국힘이랑 딜할 텐데 지금 애매하게 8에서 10% 정도 걸쳐 있어요. 10%만 득표해도 보전을 절반 받는데 9.9%면 전혀 보전을 못 받는단 말이야.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앞에서 안철수도 10에서 15% 사이로 지지율이 나왔지만 단일화했거든. 이번 대선에서 각 후보가 588호까지 쓸 수 있어요. 물론 다 쓰는 데도 있고 안 쓰는 데도 있겠지만 절반 보전 받는다고 해도 수백억 써야 돼. 근데 단일화만 하면 수백억 아끼지?
부도수표라고 해도 일단은 기분 좋지. 그래서 이준석은 진짜 머릿속에 단일화 생각밖에 없을 거예요. 시원하게 15% 이상 나오면 무조건 완주하겠지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선뜻 답이 안 나오죠.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6월 3일까지의 유일한 관전 포인트라고 하면 이준석과 김문수의 단일화다. 보는 맛이 조금 있을 겁니다. 싱겁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는 예상 득표율에 대한 대답을 영향력 있으신 분들께서는 조금 신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저는 정치유감이었습니다.